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2시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93명 늘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8,400여 명이 됐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해외에서 입국한 직후에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적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했는데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시청 연결합니다. 류재영 기자, 이번엔 요양병원이죠? 네, 대구 서구에 있는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입소자 57명과 직원 17명 등 7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해당 요양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는데요. 대구시는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일부 종사자가 지난 10일 전후로 의심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검체 조사도 즉시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 39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사랑 요양병원을 비롯해 정신과 병원인 배성병원에서도 7명이 추가되는 등 어제와 오늘 대구 지역 요양병원 5곳에서 8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수조사는 3분의 1 정도 진행된 상태인데요. 대구시는 이번 사례처럼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추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어제 하루 101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집으로 돌아갔다며 지금까지 1,059명이 완치됐다고 밝혔는데요. 오늘도 139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합니다. 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가 여전히 코로나19 위험 지역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지금 시간을 참지 못하면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외출 자제와 다중집회 자제 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대구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대구시가 오늘 중으로 확진자들을 모두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브리핑 주요 내용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요양병원 5개소에서 총 87명의 종사자와 환자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병원들은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 74명, 북구 소재 배생병원 7명, 수성구 소재 수성요양병원 4명, 동구 소재 진명 실버홈 1명, 수성구 소재 시지 노인병원 추가 1명입니다.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은 3월 16일 간호과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 전체 종사자 71명과 입원 환자 11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제 결과가 나온 종사자 중에서 17명의 확진 환자가 그리고 오늘 새벽 결과가 나온 환자에서 57명 도합 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종사자 4명은 병원에 입원 조치하였고 10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조치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은 57명의 환자와 그리고 남은 3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병원 내지 생활치료시설에 전원 입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당분간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로 확진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이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격리 차단하려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일정 규모 이상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컨택센터에 대한 대구시 특별대책반의 추가 실태 점검과 센터 측에서 미인지 또는 퇴사 등으로 누락된 확진자를 추가 발견하여 이들 센터 측에 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방역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존에 파악된 숫자보다 4개 센터 10명의 확진 환자가 늘어나 총 21개 센터 7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컨택센터 확진자는 대다수가 24일부터 3월 7일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신천지 교인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컨택센터에서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월 말까지 운영 중단을 요청한 결과 통신 3사 등 17개사가 추가로 동참하여 현재 68개 센터 중 39개 센터가 운영 중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컨택센터에서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아직까지 폐쇄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교대 근무와 이역 근무, 발열 체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수도권 상황입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과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이 잇따르고 있다는데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김진화 기자, 이 분당 재생병원 관련 확진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병원장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죠. 네, 오늘은 분당 재생병원의 이모 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첫 검사를 받았을 땐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그제부터 기침과 콧물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원장은 지난 6일 본관 출입문 앞에서 의료진과 환자 등의 코로나19 감염을 언론에 알리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6일 이 원장과 대책회의를 가졌다며 현재 두통과 콧물 증세가 있어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원장과 지난 13일 간담회를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김강립 1 총괄조정관도 자가 격리 중입니다. 한편 분당 재생병원에선 간호행정직 1명도 오늘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2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성남 은혜강 교회 관련 확진자도 지금까지 63명으로 늘었습니다. 신도가 53명, 접촉자가 10명입니다. 성남시는 이번 달 1일과 8일 예배에 참석한 135명 가운데 131명이 검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 확진도 계속 나오죠. 주로 해외 어떤 지역인가요? 네, 오늘 서울에서는 유럽발 감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그제 프랑스에서 귀국한 마포구 거주 20대 남성이 확진을 받았는데요. 이번 달 6일부터 15일까지 배우자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동작구 거주 3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의 9살 난 아들이 오늘 추가 확진됐습니다. 마포구에서도 콜센터 직원인 30대 여성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긴급 생활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기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입니다. 가구원 수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네, 잠시 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브리핑을 시작하는 대로 현장 연결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백순영 카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나와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 대구 경북이 좀 잡혀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많이 나왔습니다. 예, 보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 대구 경북 지방의 일반 시민들의 양성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어제 지적을 해주셨죠. 예, 대구 경북보다는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이 더 문제가 됐었는데 오늘 이처럼 이렇게 요양병원 같은 데서 큰 사고가 나면은 이거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위험하다고 모든 분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중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다 음성이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74명이나 나왔다는 것은 지역사회 전파가 무증상 감염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의료진이라든지 간병인을 통해서 이 요양병원에 감염이 된 것이거든요. 아, 외부인인 의료진이나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요양병원의 특징은 일반 병원에서 입원을 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병상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증 환자들이시고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아주 깊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고위험군 환자. 고위험군이면서도 예. 움직이지를 거의 못하시니까 대부분들은 뭐 휠체어 타고 나오신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의료진이나 간병인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는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많이들 감염이 됐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실제는 간병인이 굉장히 모자란다고 그래서 이 간병인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만두고 새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때 처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 적어도 2주간은 격리를 하고서
그러고서 근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새로 채용을 하든지 하면은 증상은 하나도 없지만 감염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의료진의 경우도 있어도 요양원인 경우에 있어서는 간호사 혹은 의사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이 진단을 받지 않으면 증상이 없이도 감염을 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선제적인 조치가 지금 필요한 시기이고 지금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 간병인 문제도 잘 생각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입원을 해 갖고 계시면은 꼭 이 자식들이나 친지들이 병문안을 하게 돼 있거든요. 병문안은 좋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을 돌아가시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한 2, 3주간은 적어도 병문안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또 병원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의 증상을 다 뭐 열화상 카메라든지 또는 체온을 잰다든지 한다 할지라도 막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최대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여기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치사율을 지금 높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부분 노인분들이 사망하시기 때문에 이 요양병원이 한번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서 현재 1% 유지되고 있는 치사율도 이런 부분이 지역사회 전파로부터 취약 지역으로 가면은 굉장히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고위험군인데다가 이 잠복기도 사실 14일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다른 나라에서들 하는 것을 보면은 간병인인 경우 다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대부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왜냐하면 급여가 상당히 낮다고 해요. 간병인은.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진단을 하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뀔 때 2주일 격리라는 것만 갖고서도 충분히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간병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꼭 2주일 어디서 지냈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지금으로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수도권도 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계속 지금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959 콜센터 확진자도 오늘도 나왔고요. 또 심지어 이제 분당 재생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장이 확진을 받기도 했고 수도권도 여전히 좀 우려를 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예, 특히 원내 감염이 재생병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우려스럽죠. 원내 감염이. 예, 의료진뿐만 아니라 의료진은 다 자가 격리되게 되면 의료진으로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재생병원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병원인데 그 만일 환자들이 또 감염되게 되면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또 일반적으로도 콜센터라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2차, 3차 지역사회 전파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아직까지도 다 끝까지 다 환자를 확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숫자는 적지만 우려가 굉장히 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 상황이 점점 여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유럽 여행을 다녀온 분들 확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도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뭐 일본 어디서든지 다 미국에서부터 온 유학생도 감염이 됐다는 것을 보면 미국도 지금 간단한 상황이 아니고 상당히 지역사회 전파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 만큼 지역사회 전파가 많이 만연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유증상자가 많다는 걸 비례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입국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유증상자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지만 결국은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어느 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증상자가 입국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2주간이라는 기간 동안 잘 관찰을 하셔서 자가 진단 앱 같은 걸 깔고 추적하고 진단하고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세상은 점점 더 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 입국 절차로도 사실 막을 방법은 없다. 뭐 이런 지금 분석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다 국경을 다 막지만 결국은 모든 데가 다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막는 것만 갖고서는 될까 하는 것은 의문이죠. 우리나라 지금까지 안 막아왔지만 결국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들어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에서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으로 보면 방역망 속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게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입국자에 대한 처리도 그다지 뭐 강력하게 하지는 않는데 다만 입국을 굉장히 많이 막아놓은 상황인 것뿐이지 방역 면에서 보면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저희 잠시 뒤에 리포트 나올 텐데 특히 이제 유럽 중에서도 이탈리아 상황이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시청자들 보시기엔 좀 의아해요. 왜 하필이면 이탈리아가 저렇게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올까? 심지어 하루에 3,000명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독 왜 그렇습니까? 이탈리아 선진국이죠. 예, 보건 굉장히 강했었고 또 의료 수준도 굉장히 높았고 한데 이게 이 금융 그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문제는
이탈리아에 있는 의사들이 많이 다른 유럽으로 빠져나갔고 공공의료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의료 병상도 좀 의료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또 진단 자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감염자가 확진이 됐을 때 빠르게 그것을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진단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면서 진단이 많이 늦어진 거 분명히 있어요. 초기 대응이 분명히 잘못됐죠. 방역이 잘못된 부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진단이 늦어지다 보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환자들이 사망하게 되니까 계속 확진자 늘어나고 하는 의료 공백 상황이 분명히 일어났고 또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 북부 지방 밀라노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패션 중심인데 여기를 한번 봉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봉쇄를 하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국처럼 그 완전한 봉쇄가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 도망을 가는 식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되니까 지역 사회 전파가 훨씬 더 커진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됐고 그것이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병상을 많이 늘리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하고 해서 이 사망자를 많이 줄여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너무 많은 환자가 생기다 보니까 아주 중병이고 고령인 분들은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건 굉장히 인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포기한다면은 결국은 살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하자는 얘기는 참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간 생각인 것 같은데 아마 이태리 방역 당국으로서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유럽 상황 잠깐 정리해 봤는데요. 저희 국내 확진 상황 한번 짚어보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정부 방역 대책 여기서 종합해 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 확진 상황부터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93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모두 8,413명이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46명, 경기 15명, 경북 9명, 서울 5명, 충남 3명, 전북과 울산 2명 등입니다. 국내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5건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이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모두 84명입니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명률은 1%로 나타났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139명 늘어 1,540명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이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특히 큰데 오늘 지원 대책이 나왔죠?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을 2조 7천억 원으로 늘리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도 3조 5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 1조 1천억 원은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등 대출 조건을 우회할 계획입니다. 정책 자금의 대출이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 집행체계도 개선합니다. 보증 심사 시 현장 실사를 생략하고 전결권을 하향하는 등 처리 기한을 단축해 신속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김 기자, 사회복지시설 추가로 2주 더 휴관 연장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휴관을 한 번 더 연장한 겁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와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휴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게는 도시락 배달과 안부 확인, 활동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내일 0시부터는 우리나라로 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가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열이 나는지 확인하고 특별검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내 체류지와 연락처가 확인돼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에도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2주 동안 의심 증상 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백순영 교수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좀 전에 보셨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정부에서 이런저런 이제 지원도 준비하고 있고 지자체도 이제 지원금들을 계속 풀고 있어요.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물론이죠. 이 지원금이라는 것이 지금 뭐 경제적인 문제이긴 한데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얘기는 결국은 노인분들은 좀 집에 나오시지 말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상반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라는 건 좀 경제적으로 잘 풀리라고 하는 일인데 가서 돈 써라. 예, 돈 써라 하는 얘기인데 거리두기를 하는 얘기는 식당에도 가지 말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좀 모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뭐 소비보다도 이 방역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물론 지금은 더 강력히 해야 되고 특히 학생들이 개학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제압이 될 수 있어야 개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 돈 경제 뭐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될 시기라고 보겠죠. 이게 소상공인 뭐 지원이야 뭐 이제 인건비나 임대료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말씀 주셨지만 이게 계약을 어제 연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조간에도 나왔는데요. 이제 교육 현장, 뭐 학원이나 과외 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학원을 나가는 모양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방법이 없겠죠. 한 4주 정도 지나가게 되면 학생들도 집에만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방역에는 좀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치명적이죠. 근데 과연 학원뿐이겠습니까? PC방이라든지 오락실이라든지 밖에 나가 같이 놀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접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계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학원도 아마 대규모 학원들은 다 문을 닫았지만 가정교사 개념에 몇 명이 모이는 소그룹 모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사실은 잘만 지킨다면은 거리 많이 띄우고 뭐 강의 듣는 학생들은 사실 수업 시간에는 마스크 써도 되거든요. 학교에서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학원 같은 규모라면은 마스크 서로 쓰고서 강의하시는 분도 발음이 좀 나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서 강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거리 띄우고 환기 자주 하고 소독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뭐 전부 집에만 있으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으로서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지금 방학이 벌써 한 달 더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겨울방학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개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막는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방역에서 관리를 잘하면서 또 소독도 잘하면서 잘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장기전에 대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어보시고 저희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0시 기준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413명이며 이 중 1,540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전체 확진 환자의 18.3%가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93명이고 격리 해제는 13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총 84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80.2%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 중인 사례는 19.8%에 해당됩니다. 각 지역별로 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시면 어제 신규로 증가한 환자 수는 서울 지역이 5명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구로구 콜센터 관련돼서 접촉자나 가족 등에서의 환자가 일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안교회하고 관련된 PC방 관련된 사례도 일부 한두 명 더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인 경우에는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인 46명이었습니다.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주로 지금 요양병원 등 그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가 또 진행 중에 있어서 거기에서 확인된 그런 종사자나 환자에 대한 발생이 증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세종에서도 해수부 관련돼서 접촉자로 분류된 분 중에서 양성 확인이 되는 분이 보고되고 있고 경기도는 주로 은혜강 교회 관련된 접촉자 또는 가족 등에 대한 조사로 어제 환자 수가 15명 증가한 상태입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소지의 은혜강 교회에서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총 5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소재의 분당재생병원 관련해서 3월 5일부터 현재까지 총 3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고 추가로 확진된 그 환자에 대해서는 접촉자와 그 방문한 장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특히 서구 소재로 되어 있는 한사랑 요양병원에서는 현재까지 총 74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종사자가 17명, 환자가 57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병원의 전체 종사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하였고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가
방대본의 즉각 대응팀과 대구시가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요양병원 4개소에서 총 13명이 확진이 되어 추가적인 조치와 향후 더 확대된 그런 조사를 통해서 환자 수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들어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지역과 미국 그리고 이란 등의 중동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 최근에 검역 과정을 통해서 11명의 환자가 확인되었고 입국 후에 지역사회에서 확진된 그런 해외 입국자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9일 0시를 기해서 전 세계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 시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그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 및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되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국 후에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14일간 증상 여부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입국자에 관한 해외 여행력 정보는 DUR, ITS, 건강보험 자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선별진료 등을 참조할 수 있도록 명단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입국자의 명단은 지자체로 통보해서 입국 이후에 감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국가별 그 위험도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지역사회에서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부처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외 여행자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출국 전에는 가급적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들도 잘 파악을 해주시고 현재는 유럽 또 동남아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에도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중요 불효불급한 해외여행은 연기시키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해외여행 시에는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이나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입국 시에는 기침,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면서 자진 신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검역관의 그 조치에 따라서 검역주사를 받고 자가관리 앱 설치 등 특별 입국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입국 후에는 14일간 자택에 머무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외출이나 출근을 하지 말아 주시고 또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또한 의심 증상이 생길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1339나 관할 보건소의 문의를 통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시되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되 의료진에게는 해외여행력을 반드시 알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종교행사, 교회 등을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게 여전히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초기의 증상이 굉장히 경미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시기에 전파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할 것을 다시 한번 공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계속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같이 들었는데 일단 해외여행은 연기해야 되겠죠? 예, 지금 뭐 해외여행 가려고 해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해외에서 입국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절차적인 어려움도 그렇지만. 절차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예. 실제로 비행편이 거의 대부분 줄어서 예를 들어서 미국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도 지금은 어렵다고 합니다. 다 이번 달 말까지 예약이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입국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여행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떨어뜨려 놓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 그 관리는 그다지
좋은 것 같이 보이지는 않고요. 결국은 입국 관리보다는 얼마나 빨리 잘 진단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 여러 선진국들이 그걸 잘 못하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아직 정점을 찍지 못한 상황이라 이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가려고 해도 불편해서 못 갈 거다. 뭐 그런 예,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셨고 이게 이제 좀 이제 잠시 뒤에 저희 리포트도 나가겠지만 해외 확진 사례가 계속 이제 확산이 되고 악화되고 심지어 이제 동남아도 한동안 주춤하다가 다시 이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학생들이 계속 귀국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동남아의 이제 교민들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게 들어오시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 동남아 같은 경우는 실제 환자 수는 얼마 안 잡혀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은 동남아 국가들은 진단도 또 그렇게 많이 못하고 그 진단 여력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확진 상황을 믿을 수 없다 네, 이런 그러니까 그 말씀이시죠. 통계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지 실제로 동남아의 중국인들의 관광객 노출 또는 중국 사람들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지역사회 전파가 굉장히 의심이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환자가 적고 사망자도 적었어요. 이거는 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진단을 이제 계속 하면 할수록 이 의료 공백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동남아 국가들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는데 싱가포르 같은 데를 보면 상당히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보이거든요. 그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그 진단 여력이 많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역도 잘 했는데도 결국은 우리만큼 이렇게 철저히 해도 잘 안 되는 이런 방역이기 때문에 지금 동남아 국가나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로 가면은 이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가능할지 방역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이 전 세계가 다 합쳐서 이런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들을 다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방역이 같이 공동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각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방역 때문에 어떤 힘도 다른 나라에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정도가 아마 이탈리아에 여러 가지 도움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까지 큰 도움은 될 수가 없는 것이 그 체제 차이가 너무 커서 중국에서 됐던 것들이 이탈리아에서는 꼭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모든 나라를 다 봐도 중동, 아프리카까지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 아주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방역이 가장 신뢰가 간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지금 워낙 유행이 퍼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교민들께서 이제 이걸 빨리 귀국을 해야 되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 방역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제일 지금 많이 올라오고 그러신 분들이 이탈리아하고 이란에서 귀국하시는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비행편이 없다고 그래서 나라에서 아마 만들어주고 또 그 교민사회에서도 실제로 그 차터빙 그 전세편을 만들어서 귀국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방역 의료 수준이 지금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것 같아요.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린 지금까지 그런 생각 안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과연 이렇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나라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그 의료 접근 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험이나 이런 방역이나 이런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진단만 해도 그랬고요.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아마 그 교민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격리를 2주일 하더라도 당하더라도 그걸 하고서 일단 치료를 받게 되면은 그 의료 수준도 높고 또 그런 의료비 같은 것들이 거의 보험에 의해서 다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귀국하고 싶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영국 사례가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좀 지켜보고 집단 면역을 키우자 뭐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다시 우리나라처럼 돌아섰을 진단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 그 영국 방역 당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일본 사례처럼 이 진단을 너무 많이 하면은 병상이 분명히 부족하고 우리 지금 병상으로는 의료 공백이 일어난다. 이 우려가 더 커서 아마 그런 식으로 집단 면역이라는 그 좀 엉뚱한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이제 그 여론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 중증 환자 생기는 것을 바로 치료할 수 있느냐? 치료 시기가 늦은 거는 그만큼 의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진단을 하면은 그만큼 의료 비용이 적게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바꾼 것 같은데 또 엉뚱한 얘기를 내놓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영국에서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3개월 동안 자가 격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조건 70대 이상이면 예, 근데 그게 3개월이요? 예, 3개월이요. 그런 발표를 했는데 그게 실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가능했어요. 진짜. 아니, 지금 14일 자가격리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지금 취재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적어도 이 3개월이라는 의미는 아마 이 전파가 14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니까 노인들은 그 감수성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 격리를 해서 그 환자 수를 줄임으로 해갖고 어느 정도 그 의료 공백을 막아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 발상 자체가 좀 그건 너무 강제적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민주적이자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어렵다고만 얘기했지 뭐 어르신들은 다 자가격리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없었는데 영국이나 좀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의 그 생각들이 조금 우리랑은 많이 다른 좀 비민주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더 불안합니다 오히려. 일관되게 이제 국내 방역 대책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와 기업, 가계 대표들을 초청해서 원탁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 등 이른바 경제 3주체 대표들이 청와대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경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아주 엄중한 상황, 전 산업 분야의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과거 경제 위기 사례와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을 모셨다며 위기 극복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부는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이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32조 원을 지원하겠지만 정부 힘만으론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론 부족합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께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좁힐 때라며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경제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엔 당정청 주요 인사들은 물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양대 노총 위원장이 청와대 회의에 함께 온 건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2차 긴급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항공과 해운업은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하고 관광업에는 융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지원 내용 정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제1차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업종 분야별 2차 긴급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항공 분야에는 해외 입국 제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운수권과 슬롯 회수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6월부터 시행하려던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폭도 인천국제공항은 20%, 한국공항공사는 10%로 확대했습니다. 항공기 정유료는 3개월 전액 면제하고 국제선 항공기 착륙 시 부과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3개월 납부 유예할 방침입니다. 교통 분야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노선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전환될 때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추진하고 승객이 50% 이상 줄어든 노선은 운행 횟수를 추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관광 분야에는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500억 원 추가 확대하고 관광기금 융자금의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대상도 1,000억 원 확대했습니다. 공연 분야에서는 기초공연 예술 소극장에 대해서 최대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최대 300만 명까지 공연 관람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수출 분야에서는 수출 중소 중견 기업이 수출 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에 5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결정된 대책의 세부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어제 최악의 폭락세를 기록한 뉴욕 증시가 오늘은 급반등했습니다. 미 연준이 기업 어음 시장에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12% 전후로 폭락하며 충격의 블랙 먼데이를 보낸 뉴욕 증시가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등락을 거듭했던 다우존스 지수는 1000포인트 넘게 오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6% 이상 급등했고 유럽 증시도 2에서 3% 상승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업 어음 시장에도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호재가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어음을 연준이 사들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연준은 원칙상 민간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긴급 상황에 발동되는 특별 권한을 근거로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기업과 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어음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어 기업어음 매입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 기구에 12조 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We have now created stability for businesses that need to roll over their commercial paper and for Americans that have money in money market funds that had commercial paper in them. 연준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기업 어음을 살 수 있는 장치를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당시 금융시장이 신용 경색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어음 유통을 못하자 연준이 대신 유동성을 공급해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에게 현금 지원 방안 등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구체적 부양책을 내놓은 것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국에서는 급증하는 확진자를 의료시설이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미 행정부는 국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선 하루 새 1000명 넘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생겼습니다. 3월 10일을 기점으로 2000명대 감염자가 4000명대로 급증하더니 벌써 5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96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데 이러다 이탈리아처럼 폭발적으로 환자와 사망자가 늘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가 폭증하면 이들을 치료할 시설과 장비가 준비돼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감염자가 수용 한도를 넘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자 부랴부랴 필요한 장비 구입에 나섰습니다. We've ordered massive numbers of ventilators. 군까지 동원해 각 주의 필요시설 건설 등에 동원할 예정입니다. We're dealing with the Army Corps of Engineers should that be necessary. We have them working in some cases, on standby in other cases. 술 마시러도 밥 먹으러도 못 가게 하는 주가 속속 생기면서 소비가 얼어붙었고 여행도 영화 관람도 금지되다시피 해 항공업계는 물론 문화산업까지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세금 깎아줘야 그 효과가 느리게 나오니까 아예 현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주겠다는 안이 미 행정부에서 나왔습니다. The payroll tax holiday would get people money over the next 6 to 8 months. We're looking at sending checks to Americans immediately.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돈 1200조 원에 이르는 코로나19 대응 자금 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대통령은 서둘러야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소속 정당인 공화당은 가타부타 의견 표명이 없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유럽연합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여행이 30일 동안 금지됐습니다. 유럽 내 확진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특히 이탈리아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3,000명 이상 증가해서 누적 확진자가 3만 1,000여 명이 됐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외국인의 필수적이지 않은 유럽연합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전날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30일간의 EU 여행 금지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We agreed to reinforce our external borders by applying a coordinated temporary restriction of non-essential travel to the EU. 이번 금지 조치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국과 생겐 조약에 가입된 4개 비회원국 등 모두 30개 국가에 적용됩니다. 다만 자국으로 돌아오는 유럽 시민과 장기 EU 거주자, 외교관, 의사, 상품 운송 인력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럽연합의 외부 국경 차단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유럽 각국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3,000명 이상 증가해 3만 1,500여 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340여 명 증가해 2,500여 명입니다. 특히 매일 1,000여 명씩 환자가 늘고 있는 북부 롬바르디아주에서는 중환자실과 인공호흡기가 부족해 이 상태로 가면 일주일을 버티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열흘 안에 보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각국에선 병상 확보에 총력전 양상입니다. 독일은 현재 2만 8천 개인 중환자 병상을 2배로 늘릴 계획인데 베를린은 대형 박람회장인 메세 베를린에 병상 1,000개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영국도 호텔을 병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산소호흡기 같은 의료 장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유럽에서도 이탈리아에 유독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은 이유, 특유의 생활 습관과 열악한 의료 환경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윤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한 지역신문입니다. 무려 10개면에 걸쳐서 150명의 부고가 실렸습니다. 부고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7, 80대로 일반적으로 사인은 언급되지 않지만 90% 이상이 코로나19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신문의 편집자는 마치 전쟁 소식지 같다라는 말로 이탈리아가 처한 비극을 전했습니다.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국가 신뢰도가 코로나19로 마치 기울어진 탑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서 바이러스가 시작된 중국에 이어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자, 이 누적 확진자 수 대비 누적 사망자 비율이죠. 이 치명률로 치면 이탈리아가 7.9%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우한보다도 높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독 빠른 확산세에 대해선 여러 분석이 나옵니다. 잠시 영화 장면 하나 보실까요? 영화사에서 걸작으로 꼽히는 대부에는 인상적인 결혼식 풍경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말론 브란도의 딸 결혼식에 모인 가족과 친지 수십 명이 대저택 정원에서 흥겹게 춤을 춥니다. 손과 허리를 잡고 볼키스를 하고 친밀감 표현에 스스럼이 없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건너온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족입니다. 앞서 보신 장면은 이탈리아인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탈리아에서 유독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이유로 새삼 주목받는 게 바로 이런 신체 접촉, 스킨십인데 사실 이거는 유럽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니 완벽한 설명은 되지 못합니다. 다른 이유를 들자면 이탈리아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한 23%, 상당히 고령층이 많다는 점이죠. 그리고 폐 질환에 치명적인 대기 오염이 심한 도시가 많고 이 발원지인 중국 우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했던 이력이 꼽힙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하게 거론되는 문제는 열악한 의료 환경입니다. 이탈리아는 주요 7개국 G7의 멤버이자 세계 8대 경제대국입니다. 전체 의료에서 공공의료 비중이 높고 의료 보험 체계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의아하실 텐데요. 이탈리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긴축 재정을 펼치면서 의료 관련 예산을 크게 삭감했습니다. 공공의료 체계가 발달한 나라에서 국가가 재정을 대폭 줄이니까 곧바로 의료 수준이 급전직하했습니다. 병상 수와 의료 장비의 부족, 또 인력 유출 등 의료 인프라에 커다란 구멍이 난 상황에서 코로나19란 직격탄을 맞은 셈입니다. 중국은 순식간에 병상을 짓기라도 했지만 그럴 여력 없는 이탈리아에선 코로나19 확산 이후 갑자기 몰려든 환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밀집한 이 롬바르디아는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외신들이 보도한 롬바르디아 지역 의사들 증언에 따르면 병상이 대부분 포화 상태입니다. 병상 자리가 비면 내과, 마취과, 또 심폐소생과 의사들이 모여서 어떤 환자를 받을지 상의합니다. 대기 중인 환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환자 수가 병상 수를 훨씬 넘어서니 치료해야 할 환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결국 이 80세 이상 기저질환자들을 포기하고 치료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을 골라서 치료해야 하는 상황. 앞서 이 부고면에서도 보셨지만 치료받지도 못하고 벌어진 고령의 환자들은 2,000명이 넘는 사망자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탈리아에 대해 빗장을 걸고 있고 이탈리아 스스로는 자국민 모두에게 이동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Non ci sarà più una zona rossa, non ci sarà più la zona 1 e la zona 2 della penisola. Ci sarà l'Italia, un'Italia zona protetta. 이 같은 이탈리아 상황에 대해 조금 더 빨리 찾아온 위기일 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스위스의 전염병 전문가 말을 인용해 이탈리아가 코로나19 발병을 늦게 찾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탈리아의 상황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 응원가라며 등장한 노래죠.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똑같은 말이 이탈리아에도 등장했습니다. 안드라 뚜또 베네. 자,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글을 이렇게 팻말이나 플랜카드로 내걸었습니다. 프라이팬이나 냄비 뚜껑을 두드리며 노래도 부릅니다. 동네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런 발코니 합창에 참여해 응원과 격려를 나누는 일이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연대와 희망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이탈리아인들의 모습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의료 위기를 맞고 있는 이탈리아가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2억 마일리 떨어진 우리지만 역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네, 한동안 잠잠하던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주간의 국가 봉쇄 조치를 결정했고 필리핀은 수도 마닐라가 있는 루손 섬을 한 달간 봉쇄했습니다. 유석조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던 이슬람 종교 행사입니다. 말레이시아인을 포함해 참가자만 16,000여 명. 여기서 말레이시아인만 338명이 집단 감염됐고 브루나이는 전체 확진자 54명 대부분이 이 집회에서 감염됐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자 오늘부터 2주간 국가 봉쇄를 결정했습니다. Untuk melaksanakan perintah kawalan pergerakan mulai 18 Mac 2020 iaitu lusa. 외국인의 입국과 자국민의 해외 여행을 금지하고 필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정부와 민간 기업 모두 문을 닫습니다. 이슬람 금요일 합동 예배도 금지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필리핀도 수도 마닐라를 포함해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루손 섬을 통째로 봉쇄했습니다. 한 달간 생필품을 사는 것 외에 군경의 감시하에 철저한 자가 격리가 이루어지고 대중교통도 중단됩니다. 갑작스런 봉쇄 발표에 도심 슈퍼마켓에는 사재기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Lalo na pag hindi ka ready, katulad nito, hindi kami ready na mag-stock ng pagkain. So ito, naranasan namin yung gatong pila po. 외국인은 내일 자정까지 입출국이 허용돼 상당수 한국 교민들은 귀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대형 항공기를 투입해 교민 이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주입니다. 이란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1,000명을 육박했습니다. 집단 감염을 우려해서 교도소 수감자 8만 5천 명을 일시 석방했을 정도로 확진 상황이 심각합니다.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이란의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사이에 130여 명 늘어 9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연속 100명 이상이 숨진 겁니다. 확진자는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급기야 내일부터 시작되는 춘분 새해 연휴에 맞춰 수감자 8만 5천 명을 일시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수감자의 3분의 1 이상이 풀려나는 셈입니다. 과거에도 새해에는 모범수를 일시 석방해왔지만 올해에는 교도소 내 집단 감염을 우려해 석방 인원을 2배로 늘렸습니다. 이란은 또 시아파 최고 성지인 이맘 레자 영묘를 비롯한 이슬람 성지 4곳을 폐쇄하고 성지 순례를 중지시켰지만 일부 강경 종교 세력은 성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새해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하라는 당국의 요청도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국영방송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여행이나 외출을 계속하고 위생 수칙을 무시하면
수백만 명이 숨질 수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مردم رعایت نمی کنند و امکانات مراقبتی کفایت نمی کند. مبتلایان 4 میلیون نفر، در گذشتگان 3.5 میلیون نفر. 이란 정부는 또 세계보건기구와 UN 아동기금 등 여러 국제단체의 원조를 환영한다고 밝혀 내부 사정이 절박함을 드러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한 영상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긍정의 힘으로 코로나19와 맞서자는 응원 메시지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재욱입니다. 코로나 너무 심각합니다.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공연이나 행사 다 취소돼서 백수란 직업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좀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두 아들의 아빠로서 더욱더 사명감을 띠고, 부모가 아프면 또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사명감을 띠고 열심히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진 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다들 파이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삼행시 코로나 나가 있어.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힘내라. 파이팅! 안녕하세요. 우리는 서울시 광서구에 있는 맑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직원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모두 힘드시지요? 여러분들께 우리의 마음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대구, 경북 지구에 계신 분, 그리고 특히 장애인 여러분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용기를 모아서 팍팍 보내드리겠습니다. 외출할 때 꼭 마스크 쓰시고요. 외출하고 나온 다음에 손 씻기 잊지 마시고요. 코로나 물리치면서 건강하게 살아요. 대한민국 화이팅! 세균매나 저리 가라 대한민국 화이팅! 앞으로도 저희 통합뉴스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영상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앱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SNS로 참여해주시면 통합뉴스룸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볕이 내리쬐면서 낮 동안은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봄비의 강풍까지 예보돼 있는데요. 아침부터 낮 사이 서울, 경기와 영서, 충청과 전북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적지만 국지적으로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초속 25에서 35m 정도의 태풍급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부산이 1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지만 낮에는 서울이 9도, 대구가 17도에 머물겠고 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잠시 뒤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